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저도 그냥 목회만 하던 목사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왕에 신앙생활을 할 거면 얼마든지 재밌게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처럼 살더라고요. 저도 말씀 준비할 때 나름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전들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나중에 가서는 제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목회를 하나 보다. 네, 그런 생각까지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러 갔던 겁니다. 제 친구가 학부 동기가 먼저 심리학을 공부한다라고 갔어요. 2000년도 그때니까요. 사회복지가 굉장히 활성화될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사회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이 친구는 사회복지 쪽은 관심이 없고 심리학을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먼저 갔는데 제가 목회를 그 시점에서 한 80명 정도 모였어요. 저희 지금 있는 동네에서. 그런데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오남리라는 곳인데 지금도 오남리입니다. 저는. 예, 뭐 오남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싶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제가 개척을 하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예배 시간 5분 전에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전화가 와. 그럼 살려달라는데 우선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쫓아가서 보면 집안에 서 있어야 될 게 다 누워 있어. 예, 서 있어야 될 게 다 누워 있어요. 싱크대도 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걔도 전부 내려와서 누워 있어. 그리고 마당에서는 막 개가 짖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술을 잔뜩 먹고 그 시골이다 보니까 빨랫줄이 있어요. 옛날 빨랫줄 아시죠? 가운데 장대 이렇게 받쳐놓잖아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개가 계속 짖는 거야.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또 개 잡는다고 이 장대 뽑아갖고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개가 깨갱하고 이리 가면 여기 때리고 이리 가면 여기 때리고 여집사님은 피를 흘리면서 그때 티콘지 뭔지 그 조그만 차 있어요. 그 차 하나 건지기 다 부서지고 없으니까 그거 하나 마당에 있는 거 건지겠다고 그거 시동 걸고 있더라고. 예, 그러질 않나. 그 아파트에 그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딸내미 팬티 하나 사줄 수 있는 거지. 아니, 딸내미 팬티 2장 사줬다고 그거 가지고 아내를 또 때리는 거야. 아니, 친아버지예요. 예?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동네가 좀 한산해서 해가지고 저희가 사는 데가 좀 산에 조금 높은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온 동네가 다 보여요. 그런데 막 소방차가 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 가보면은 우리 집사님이 14층에서 타잔놀이 하고 있어. 팬티만 입고 죽겠다고 거기서 뛰어내리겠다고. 그러니 온 동네 난리 안 나겠습니까? 아, 죽으려면 조용히 뛰어내리든지. 뛰어내리지도 안 할 거면서 그 난리만 치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새벽에 어느 날 막 시끄러워. 아, 이 새벽에 왜 저렇게 울리고 다녀? 무슨 큰일 났나 싶으면 조금 이따 우리 집 놓고 하는 거야.
머리가 다 잡아 뜯겨가지고 애들 끌어안고 우리 집으로, 목사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피난처지, 피난처.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심리학을 하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 물론 목회하시다 보면 사연 없는 목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아무 목사님이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보세요 하면은 아마 그 목회의 사연들이 시리즈 전집으로 아마 나올 거야. 예, 그런 사연 없는 목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대로의 또 사연이 그런 거예요. 제일 제가 심리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거예요. 무당이, 당시 여자 집사님인데 당신은 3번 시집을 가야 팔자가 핀다 그랬대. 옛날에 언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실 때 한 번 헤어지고 시집 2번째 가서 온 거야. 근데 그걸 저는 몰랐어요. 옛날 남편하고도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닙니다. 예,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분도. 그런데 그 남편하고 이제 3번을 가야 되니까, 예, 3번을 가야 된다고 아예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이혼할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분은 그 무당님의 말씀이 아주 철필로 가슴에 새겨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안 지우는 거, 이거 못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멀쩡한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 그리고 은행 다니는 남 유부남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건데 얼마나 오지랖이 넓으냐면 남의 남편 데려다가 같이 살잖아요. 그 아내 시집까지 보내주고 왔어. 그 어떻게? 아니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 또 시집을 보낸다고 가는 사람도 신기하지만 하여튼 거기까지는 그래. 저도 모르는 얘기예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 2번째 결혼해갖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오니까 3살짜리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10년을 키웠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아이를. 나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친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이분은 10년을 살고 나서 애들이 중학교 갈 때쯤 되니까는 한 번 더 남았잖아요. 이사를 가시더라고, 이사를. 여주로 이사를 가서 도자기 굽는 무슨 공장을 다니신데요. 이제 이사 가면서는 사실은 뭐 교회도 이사를 간 거죠. 거기 가가지고 또 3번째 시집을 간 거야. 내가 볼 땐 거의 은사 수준이야, 이거는. 예? 이거는 그래서 부천으로 부천에 아까 오신 분 계시던데, 목사님. 혹시 설마 그 교회 나가는 건 아니겠지. 아니 왜 그러냐면은 부천으로 가서 목사님 저 부천으로 이사 왔어요. 신방 한번 와달래. 그런데 제가 건너서 들었는데 3번째 시집을 가서 거기 가서 사는 거야.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 분명 아닌데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가까이를 저랑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무당 한마디가 안 깨지냐 이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심리학을 공부하니까 좀 사람이 이해가 되더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안 한 것보단 낫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중국에서 대련에서 오래 선교하시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저기 안산 어디야? 안산이 아니라 그쪽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안 한 것보다 낫다. 그 소리에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 졸업하고 나서 뭐 학회 다니고 뭐 쫓아다녀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은 사람이 이해가 가는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다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죠.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합니까? 하지요. 왜 성경이 염려하지 마라 그럴까요? 염려하지 말래도 하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 계속 우리는. 하지 말래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지어버리는 거야. 대신 그냥 이거 해라 해봐야 안 되니까 대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냥 그 심정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오래 이걸 하게 됐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성가폭이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땐 전혀 몰랐어요. 이 성가폭에 대해서. 그때만 알았더라면 얼마나 수월하게 했겠어요. 이 상담소를. 근데 나중에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무나 그냥 소장 지금은 꽤 까다롭게 하는데 말은 신고제라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수월했어요. 근데 제가 이 수료증을 받아놓은 거는 2004년도에 받았는데 거의 책장 속에 잘 모셔놨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저희 노회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냐면 우리 그 목사님이 이웃 동네 사는 집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셨던 거예요. 가폭 문제로.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은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려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모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분 생각에.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면 모를까 계속 다녀야 되니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목사님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옆 동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가폭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역교회에서는 목사님들 다 연합이다 뭐다 해서 다 알고 지내시거든. 근데 집사님들은 그걸 잘 모르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옆 동네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이 상담을 하면 우리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이 가폭 쪽은 여러분, 남편이 이 가해자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상담의 예후도 별로 좋은 결과는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한다 소리를 듣고 쫓아와서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대로 하자면 남의 마누라 데리고 뭐 하는 짓이야로 가는 거죠. 이해 가시잖아요. 어떻게 돌아갈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보는 거야. 그때만 해도 간통죄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륜 이상하게 엮어서 신고를 해보니까 날마다 경찰서로 불려다녔어, 그분이.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이 교육을 받고 목사님들 우리 노회에다가 이 교육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격증을 어디다 쓰는지도 몰랐고 쓸 줄도 몰랐고 그때는 그냥 이걸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부교육자들까지 전부 다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가폭만 해도 70만 원을 주고 성폭, 가폭 이 두 개만 70만 원을 내고 그때 교육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쓸 데도 없고 별일도 없고 별일이라도 있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별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도 경찰 조사받고 막 이런 받는 과정에서 이만저만해서 상담을 요청해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거더라고요. 상담을 해준다고 했니? 해달라고 해서 했니? 이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달라고. 당사자도 제가 이만저만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었고 사실이 저분이 와서 상담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했는데 이 목사님도 기억을 못해. 제가 그분 집에 가니까 성가폭 명찰을 만들어줘. 지금은 안 만들어주지만 그때 만들어줬어요. 집에다 나란히 2개 걸어놓으셨더라고. 집에 들어가면 못 하나 벽에 봐서 이거 나란히 걸려있어. 그거 저도 받아놓고 오랜 세월 고이 모셔놨던 것처럼 이분도 걸어놓고 날마다 그 앞을 방을 지나다니면서 그거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머리 아파지니까 누가 상담을 해달라고 했니? 막 이런 와중에
제가 상담사입니다. 이 얘기가 튀어나온 거야. 자기도 모르게. 예. 그래서 내가 가폭, 성폭 상담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상담을 요청을 했고 해줬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야, 이분이. 그래서 다행히도 또 이제 아내분이 실제 가폭, 그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것도 사실로 다 확인이 됐고 하니까 그게 그냥 일이 잘 마무리가 됐던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은 무조건 검찰까지 갑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검찰까지 가요, 지금은. 예, 왜냐하면 친고죄라는 게 없어져서 그래, 이쪽에. 성가폭에 친고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만 받아도 바로 가게 돼 있어, 검찰까지. 근데 그때는 이제 경찰이 중간에서 화해도 시키고 좀 이해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그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 괜히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 70만 원씩 들여서 그거 뭐에 쓴다고 그걸 하라고 해. 아니, 목회자가 성도 상담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누가 간섭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문제가 돼요. 그때는 문제 안 됐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태료 200만 원이라는 이상한 법이 생겨 있어요. 하여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게. 하여튼 그래서 이 자격증을, 이 수료증을 다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노예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의왕에 있었는데, 저는 남양주인데 의왕에 우리 노예가 그 의왕에 있어요. 예배당을 성도가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기존에 3층 건물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크게 지었어, 다시. 그러니 3층이 턱 비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배당 건물이 근린 시설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3층이 텅텅 비었는데 뭐 좀 할 거 없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니 그 자격증 따놓았다 뭐합니까? 상담소나 하나 차려보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자 그래서 했으니까 목사님이 해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머리가 터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봤어야 알지. 그리고 쭉 알아보니까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의왕시장 김성재 시장이 2번 했는데, 첫 번째 할 때 제가 의왕시장 김성재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뭐 이렇게 요즘 같으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큰일 나.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 경력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는데 하여튼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소 3년을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을 해드리면서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하고 직접 뛰어 들어가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있구나. 목사님들은 뭘 하셔도 다 전도 쪽으로 머리가 가지잖아요. 그죠? 뭘 해도 전도, 저걸 해도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은 유일하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모르고 했는데 하다 보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 인증도 해주니까 사람들도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고,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더라고, 그게. 그래서 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시간 인증 기관으로 등록을 해놓고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뭐하고 다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는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교회에서 일반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모이세요 그러면 절대 안 모이잖아요. 올 일이 없지. 그런데 이 상담소를 가지고 모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유교, 불교, 천주교, 뭐 5대 몇 종파 뭐 있던데 다 모여. 예, 다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뭔가가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3년 되는 해에 의왕에다가 딱 그 사모님한테 인수인계 해드리고 제가 우리 남양주에다가 바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3년이라는 경력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신고제거든요. 가서 신고만, 제가 요건을 갖춰서 신고만 할래요 하면 식당에서 요건 갖춰서 할래요 하면 내줘야 되듯이 그냥 내줘야 되는 건데 예산이 따라오거든 이게요. 할래요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산
월급 줄게 이 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안 내주려 그러는 거야, 이것을. 그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왜냐면 이거 이제 공무원들끼리 다 연락해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안 받는다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 되면 주게 돼 있어. 그런데 자꾸 돈 핑계를 대니까 우리 남양주시는 전국에서 뭐라 그래 그거 하여튼 꼴찌라는 거야.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도가 꼴찌래, 자립도가.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만나도 꼴찌, 시군구 의원을 만나도 돈 없다 소리밖에 안 해. 그래놓고 동네 보도블로그 멀쩡한 걸 맨날 들고 엎어 그냥. 예.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돈 안 줘도 됩니다. 진짜 돈 안 받을 테니까. 저기서 없어서 안 해준다 그러니까 안 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돈 못 주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안 받을 테니까 하게만 해달라 그런 거야. 오케이 하면 돈 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우린 돈 안 받을 테니까 또 담당도 2년 단위로 바뀌어요. 자기들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평생 안 줘도 돼요. 이 소리 절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하면서 의왕에서 3년 동안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이거 제대로 해보자.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24, 그죠?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24 플랫폼. 24시간,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도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도 이 플랫폼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이 시스템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어, 이거 절대. 근데 저도 과거에는 목사가 교회밖에 더 알 게 뭐 있습니까? 바깥 세상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있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 전도나 해볼까?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운영하면서 이렇구나. 저는 지금 우리 아파트 동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동대표 계세요? 이장님 계세요? 혹시 자치위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 이 동대표, 제가 백일동 대표입니다. 높아요. 예, 높은 사람인데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 성가포 관련해서 조금 이따 교육 들어갈게요. 그 배경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동대표를 하니까 우리 아파트는 내 거야. 동대표 회장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많은 책임이 따라요. 아파트에 문제 생기면 경찰서도 갔다 와야 돼. 근데 동대표는 한 달에 한 번 회의만 정확히 참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동대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실이나 이런 데는요, 동대표 선거는 무슨 대통령 선거 하듯이 해. 왜 그러냐면 동대표만 되면 월급이 600씩 나와. 우리 같은 오남리나 10만 원 주지. 제 동생이 잠실 거기 살아요. 올림픽 아파트 정문 그 앞에 아파트. 아산병원 앞으로 쫙 있는 둥그런 아파트. 그런데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만하다. 남편은 나가서 24시간 죽어라고 일하고 와서요, 아내 월급을 못 따라와. 아내는 아파트에서 온갖 큰 소리 다 치면서도 놀면서 그 돈이 나와요. 그러니 누가 안 하려고 들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저쪽으로 출마하셔서 이사 가셔서 한 번씩 출마해 보세요. 연임이 가능해, 연임이. 그리고 물론 우리 동네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3연임도 가능해. 그러나 저기는 연임은 별따기야. 1년 동안. 하여튼 이 동대표를 해보고요. 제가 이번에는 자치회장을 나가려고 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장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이장님이 잔뜩 긴장을 하셔가지고, 왜 동대표를, 목사님들이 동대표 나가시면 만장일치로 되십니다. 우리 아파트가 22년 됐는데 제가 거기 처음에 입주한 사람이에요. 아파트가 돌아가는지 굴러가는지 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대표가 되고 나서 이장님이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장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이장님이 잔뜩 긴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만장일치로 동대표가 된 사람이거든. 예, 우리 이장님이 긴장을 해가지고 저한테 슬쩍 그러시더라고. 아니 대표님은 이장 하지 마시고 자치위원 해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 자치위원은 뭡니까? 이장 하려고 했는데 자치위원은 뭡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 이게. 자치위원장이 되면 위원이 되면은 위원장이든 위원이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아무런 것도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학력 제한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치위원은 예산 파트가 있더라고. 그 시 예산이든 뭐 이런 데 관여를 해요. 예산 짜는데도.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 예산 파트도 있고요. 환경 파트가 있고 교육 파트가 있어. 근데 우리 요즘 행정복지타운? 뭘로 바뀌었죠?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보시면은 무슨 교육들 많이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자치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교육 파트에서. 그러면 이것을 여기를 들어가서 자치위원장이 안 돼. 다 제비뽑기야 거기는. 홈피 들어가셔서 1시간 교육만 온라인으로 교육받으면 수료증이 나와요. 그 수료증 들고 가서 나 자치위원 지원합니다 하면 그거 가지고 그게 이제 조건이야. 하시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시되 교육 파트를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제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제도를 너무 모르고 살았어. 제가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면 자치위원장이 돼도 좋고요. 위원장이 안 돼서 위원만 돼도 돼. 위원이 뭐 50명 가까이를 뽑는 것 같아요. 위원은. 그러니까 잘하면 돼. 가끔 보니까 미달됐다고 작년에 뜨는 걸 제가 봤어요. 현수막을. 미달돼서 지원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거의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근데 교육 파트는, 환경 파트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지만 교육 파트는 뭔가 머리 아픈 일이에요. 잘들 안 하려고 한대. 지역별로 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목사님은 뭐 어떠실지 몰라도 사모님이든 교회 집사님이든 누구든 거기 매일 가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면 돼. 그렇게 좀 편리한 하더라고. 가급적 다 와주기를 바라지만 거기서는 그걸 해놓으시면은 그 주민자치 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 안에 다 참여가 가능하고 내가 거기다 뭔가를 개설해 놓을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하는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혹여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와서 들어보셔요. 왜냐하면 이것을 배우면 다문화센터에서 교육도 가능하지,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가능하지. 제가 이제 군교육이니 지금 경찰교육은 안 하지만 경찰교육도 했었고 군교육은 오래 했었고요. 교원연수도 했었고요. 저 대전중앙연수원 가면 그 교원연수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교원연수도 했고 부모교육도 하고 지금도 아이들 수업을 들어가요. 우리 그 식구들 데리고.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지역사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가 그 지역을 주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역사회에 있는데도 푹 묻혀 있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저기는 누구 교회, 저기는 누구 교회, 저기는 어느 교회 이것만 알 뿐이에요. 교회가 너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도 하셔야 되고 그 지역사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뭔가가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냐. 내 맘대로 주도하려고 하면 안 돼. 거부감이 일어나니까요. 또 일단 우리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다 불편해합니다. 목사님 명함 나눠줘 보세요. 지나가는 분들한테 누가 받나? 아무도 안 받아. 그냥 목사님들끼리 인사 나눌 때 주느라고. 그래 가끔 저한테 명함 달라 그래.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그냥 전화번호만 알면 되지 서로.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명함 삼아 쓰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은 많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수시로 바뀌고 달라지지만 복음의 정체성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변하거나 하나님이 바뀌기 전에는 복음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흥식 목사님하고 그 김경만 목사님 또 나성주 목사님 이 세 분을 뵈면서 야,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참 앞서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 모르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 과정에서 우연히 뵙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야, 그래.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사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저러다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것을 플랫폼으로 사용을 해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방법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법은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복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배 타고 가다 배 파손당하고 걸어서 어쩌다가 몰라 달구지라도 얻어 타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다녔어요. 지금은 자가용 몰고 다니지. 똑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누구는 차 타고 다니고 누구는 걸어 다녔어. 그렇다라고 해서 복음이 바뀝니까?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한번 주도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없냐 이거예요. 그 지역을 교회가 주도해서 가야 돼. 그런데 이건 공통분모여야만 가능해요. 교회가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으로 주도해 가려고 하면 아무도 안 따라와. 저 사람들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공통분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상담소에 제가 꽂혔던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복음은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만큼 확고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참 잘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거는 굉장한 무기죠. 그 이상의 무기는 없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미친 것 같았어. 그때는 우리 교복 입고 다녔잖아요. 항상 헛구달랑 이게 잘 채우고 버스에 딱 앉으면 옆자리에 앉으면 무조건 저는 전도를 해요. 애고 어른이고 할머니고 없어. 아저씨고 혹시 저 교회 다니세요? 옆에 아저씨가 앉아요. 근데 학생이 교복을 입고요.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황당하게 쳐다봐 처음에는. 근데 학생이니까 반응을 해줘요 이분이. 그러면 이분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 버스는 시루자가 아니고 그냥 꽉 차 있잖아. 콩나물 시루지 뭐. 그 안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아글아글 쓰면서 제가 막 전도를 하는 거야. 이분하고 시작은 해놓고 앞을 보고 이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학생이 교복을 입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조용히 하라 소리를 안 해. 예, 신기하게. 저는 하여튼 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본부도 쳐들어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또 통일교도 들어가서 뭐 20몇 명씩 합숙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문성명 씨가 당신들 교주 아니냐고 막 아니라고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하고 교주하고 무슨 차이냐고 막 말을 못해. 예.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는 겁이 없었어. 그리고 저희는 학교가 1부가 있고 옛날에 2부가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1부를 마치고 나면 2부 청소하는 시간에 2부 아이들이 와서 쫙 앉아 있어요. 그늘에.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가서 가방 위에다 성책 탁 올려놓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해야지. 교회 다녀보세요 여러분. 좋은 게 많습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선배들이 저 공고 나왔거든. 미아리 있는 서울 북공고. 그 공고 때는 선후배요. 큰일 나요. 아무리 주간 야간이 다르다 그래도 선배들이 와서 너 이리 와봐 그럼 가야 돼. 그런데 아무도 시비를 한 거로.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우리 토요일도 학교 다녔잖아요.
이제 금요일만 되면 기도원 가는 거야. 끝나고 이제 새벽에, 그때는 철야 기도라는 게 꼬박 철야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 되고 나서는 그걸 못해. 큰일 났어요.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야, 미치긴 미쳤구나. 그런데 그렇게 미쳐서 사는 게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지금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디 공항에서 나오면은 누가 막 주렁주렁 걸고 막 십자가 그래서 들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여.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이상한 건지 저 사람이 이상한 건지 하여튼 제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 그때하고 생각. 그때는 아나무인이었어요. 저도.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나는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실 줄 알고 대학 갈 생각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었어.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시는다 그랬어. 내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데 내일 오실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일 모레 오시는 줄 알았다니까. 하여튼 그때는 좀 이상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은 수요일 설교도 제가 있어. 고등학생이.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은 제가 직장 다니다가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일주일 휴가만 주세요. 휴가 좀 주세요. 아니 무슨 휴가가 시도 때도 없이 휴가를 달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원을 좀 다녀와야 됐어요. 그 온전히 놔두게. 그러면 안 해주면 그만둬야 돼. 그만두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 건지 내가 진짜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직장 생활하다 말고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도 아니고 청년이죠. 그냥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상한 짓을 했어. 제가 많이. 아멘 기도는 어디 안 간 데가 어딨어. 삼각사는 놀이터지 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예수님이 또 궁금한 거야.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내가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 성경에는 분명히 수도 없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날 구원하셨다. 내가 어떻게 알아? 하여튼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면은 뭘 알려나 싶어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예.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2학년째 되는데 엄청난 갈등이 오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2학년이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갈등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뭘 하나 본 게 있어, 헛것을. 지금 보면 환상 같은 걸 본 건데 하도 고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벌건 대낮에 칼라 TV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칼라 TV가 나오고 흑백 시절에 칼라 TV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그런데 웃기는 게 뭔 줄 알아요? 태어나자마자 두 눈으로 세상을 보기만 하면 이 세상에 칼라라는 걸 다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칼라로 해놓으셨어. 근데 TV, 그 요만한 모니터 안에 흑백만 보다가 칼라 TV가 나오니까, 이야, 그래, 사람들이. 아니, TV 접어놓으면 다 흑백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은 원래 다 칼라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옛날에 삐삐 나오다 그 다음에 휴대폰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게 있어? 아니, 원래 우리는 기도는 무선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무선으로 하는 거야. 유선 없어요, 그죠? 아니, 온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유선 연결하면 이 세상이 주렁주렁 줄루돼 갖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걸리적거려서. 그런데 전부 무선 아니에요. 그런데 이 휴대폰, 무선 휴대폰이 나오니까 신기하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기하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원래 우리 기도는 다 무선으로 해. 유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조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감동을 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걸 보고는 감동을 안 해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간다, 지금 강의가, 그죠? 네, 무슨 부흥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상담소를 하게 되면서 이 상담소를 가지고 동네를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를 제가 탐방을 하기 시작을 했어. 왜? 저 혼자서 막 뭐 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작정 다닌 건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가 부안을 갔어요.
부안이 원래 방패장 문제 때문에 교계도 둘로 쪼개져 갖고 거기 가서 환경이란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 환경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은. 그래 거기 그 교회가 하도 오래됐는데 지금도 내 가방에 있을 거예요. 호루라기 거기서 가져온 거. 장로님이요. 거기도 학교처럼 생겼어. 교회 갖고 정문이 있어. 갖고 우측에 들어가면 우측에 바로 그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로님이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배당은 저 안에 다시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재밌으신 게 뭐냐면 동네 그 의원들이 전부 다 후배야. 선배고 후배고 그래요. 국회의원이든 시군구 의원이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 통화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어이 잘 지내는가? 응. 저 올해는 예산 남는 거 없는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저 행사 한번 하게 남는 예산 좀 가져오게.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가져와. 예산 남는 거요. 어떻게 처리를 안 하면 다음에 예산에서 삭제되니까 도로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소는 그걸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고 돌려만 준다면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돈들을 가져다가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총동원을 시켜요. 그 부안 시민들을. 그래놓고 그 돈 가져다가 온갖 걸 다 만들어 갖고 상품으로 주면서 그냥 온 동네가 동시에 한번 일어났다 앉는 거야. 성폭력 예방 활동을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동네도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희 동네에서 그래저래 해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상담소를 하면 전기요금도 30% 깎아줍니다. 아까 저 상담소 하시는 목사님 어디 계시지? 누구시더라? 가포. 전기요금 깎아줍니까 거기? 예, 왜냐하면 신고증을 한전에다 보내기만 하면 바로 깎아줘요. 30%를.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근데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왜 그런 글씨는 크게 안 써놓고 깨알같이 써놔. 진짜 쬐그맣게 써놨어. 그래서 생전 안 보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뭐야? 사회복지기관 뭐 어쩌고 저쩌고 시설 30% 전기요금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지. 그랬더니 꼬치꼬치 물어. 그래서 이래저래 대답을 했더니 그 신고증 팩스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넣었더니 그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은 안 된대요. 그거 그동안 전기요금만 해도 얼만데. 하여튼 그래서 알면은 깎아주고요. 모르면 안 깎아주는 거야.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도 하고 또 기부금도 마음대로 능력껏 받아다가 기부금도 쓸 수가 있어요. 지정 기부단체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게 뭐야? 이게 당장 지원은 못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당장 지원은 못 받아도 능력껏 하라는 거예요. 행정적 받침을 다 해줬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 많이 더울 거라 그러는데 몰라. 그러면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상담소에 있어요. 누구든 다 상담소로 와. 저녁 때 되면 30% 깎아주니까 에어컨 다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안 틀어. 뭐야 왜 집에 가서 틀어. 늦게까지 거기서 시원하게 틀어놓고 있다가 그런 혜택도 그런 뭐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 기부금도 집사님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세금 낼 거 요리 좀 돌려달라고 30% 공제 혜택을 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저쪽에서 해본 게 이제 사람을 동원하잖아요. 우리가 시간 인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모으는 게 아주 수월해요. 그러면 사람을 모아서 뭐 했어요? 이런 거 저희가 돌리는 게 없어. 이거 말고 또 내일 오게 되면 제가 책자도 가져와 볼 텐데 저희가 반하는 책자라든지 이런 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해. 걔들이 다 하지. 오면은. 그런데 대상은 애들부터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전체가 대상이에요. 그 엄마들이 오면 애들은 봉사시키고 자기들은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있거든. 그럼 제가 엄마들한테 그래요. 어머니 오신 김에 자제분들하고 같이 활동해 주시면 다음에 등록해 놓으면 이 아이 안 와도 되고 어머니 시간 이 아이한테 드릴게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해. 그러면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봉사를 하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자기도 편하고 마음이. 그렇게 해서 활동을 시켜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비결은 전도지가 다 들어가야지. 원래 이분들 모아놓고 전도지 주고 돌리라 하면 큰일 납니다. 다음날 바로 스톱이에요.
예, 해제돼 이거 봉사단체 이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꺼졌구나. 이거 시간을 저기 해놨는데. 요 상담, 그래서 제가 요 상담, 지역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왜냐하면 성폭, 가폭이라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또 지금 막 시끄럽죠.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전반에 걸쳐서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구석구석에 다 있는 일들인데 이게 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 그런데 율법이 딱 생기고 나니까 뭐가 죄라는 걸 알듯이 이 법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서야 막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폭력 특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특례법 하에서 대한민국을 사는 모든 남성들은 목사님을 포함해서입니다. 예비적 피의자 신분으로 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책이 없어. 목사님, 저희 상담소는 전국에서 저한테 무조건 옵니다.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저한테 와요. 다른 데 절대 안 갑니다. 어디도 못 가요. 저한테만 오게 돼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영업비밀. 예, 하여튼 저한테만 오도록 돼 있어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요. 그래서 김포에서 리무진 타고 구리까지 와서 구리에서 또 버스 타고 9번 버스 타고 또 오남리까지 와야 돼. 아니면 제가 가주면은 그 출장비가 나와야 돼.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고민 안 해도 될까요? 아니야, 교회도 고민해야 돼요. 왜?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해보자라는 것이 이 상담소입니다. 왜 하필 성폭, 가폭 상담소일까요? 시험을 안 보면서, 이거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여러분. 100시간 수료증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아직 안 보기 때문에 수료증이라 그래. 저는 64시간 받았어. 목사님도 64시간이시죠? 그때는 64시간 받았어, 우리. 근데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100시간을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운영 지침서를 보면 100시간 돼 있어. 수료증, 상담원의 기본 자격 요건에서 이런 교육 100시간 해놓고 괄호 열고 64시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요 시간 받은 분들도 소급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런가요?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면 자격증이라고 하겠지. 그죠? 네, 시험을 보시면 자격증이라고 할 거예요. 자격증을 받고 나면 이 수료증을 자격증으로 바꿔주느냐 하면 여기다가 자격증 해놓고 괄호 열고 수료증 164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급 적용으로 갈 겁니다. 근데 아직은 시험을 안 봐요, 이것이. 다행히도. 그래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교회가,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한번 주도해 봅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건데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수월한 게 있어요. 일단은 이 법에서 성폭력 특례법에서 생기면서 여러분 친고죄라는 게 없어졌어요. 친고죄라는 게. 친고죄가 뭔지 아시잖아요. 사건이 발생을 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사건이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은 제3자가 신고를 해도 사건이 성립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친고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다가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는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단 한 번의 오해로도 우리 가족 중 누군가는 성폭력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가부를 만들려면 남가부도 만들어줘야지. 예? 남가부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여가부만 있냐고.
여성을 전적으로 피해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사회는 평등하다며 남녀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지금은 남자가 거꾸로 역차별당하는 세상이거든요. 이 법 안에서는. 성폭력 특례법 안에서는. 자, 여러분 보실래요? 우리 목사님들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옛날에는 화장실 갔다 나와서 지퍼를 안 올릴 때가 있어요. 가끔 깜빡하고. 호크 먼저 딱 채우면은 지퍼 올린 줄 착각을 한다고. 그래서 옛날엔 길을 가면요. 아가씨든 아주머니든 지나가면서 웃었어. 아저씨 열렸어요. 그러고 간다고. 그러면 그냥 서로 민망해서 웃고 지나가던 일이야, 이게.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신고해버려. 지금은 경험들 혹시 없으세요? 저만 있나? 예? 화장실 갔다가 지퍼 안 올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그게 옛날에는 웃고 넘어갈 것이었는데 지금은 법이요 하면은 무조건 다 검찰까지 가야 돼. 그거 하나 가지고. 실수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거. 왜? 진짜 지퍼 열고 다니는 사람은 속옷을 안 입거든. 진짜 범인들은 제가 수도 없는 피의자를 만나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지하철에서 직접 목격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왜? 날마다 이 상담하면요, 사람들을 유심히 보게 돼 있어. 뭔가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래서 저희 상담소에는 목사님도 다녀가시고요. 신부님도 다녀가시고요. 아직까지 머리 깎은 스님은 안 왔어. 가발을 쓰고 오셨는지 왔다 가셨는지 몰라도. 그리고 뭐 항공사 기장도 다녀가시고요. 대기업 뭐 할 만한 그 비서실장도 다녀가시고요. 그거 다 접어두고 변호사도 왔다가. 변호사가 이렇게 법을 모르는 줄 몰랐어.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친구 변호사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친구 변호사가 오남리에 갔다 오라 그래. 오남리에. 그래, 그분이 한심한 거야. 내가 오남리가 어디야 도대체. 남양주십니다. 그러면은 저기 강원도 어디 끝자락 어딘 줄 알아. 남양주시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남리, 그래서 제가 오남리에 선한 게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아도. 하여튼 오남리를 그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명함부터 주지. 변호사님이 뭐하러 직접 오세요? 그냥 보내시면 됐지. 아니, 제가 문제가 돼서요. 변호사님이 그러면 아니, 뭘 몰라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알 텐데 뭐하러 오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의뢰를 했더니 여기를 꼭 갔다 오라 그래서 소장님 만나고 그래요. 왜? 제가 뭘 해줘야 될 게 있어. 하여튼 이 상담소 성폭력, 가폭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성폭력 상담소는 가폭도 교육을 받는 게 있어. 제가 보호관찰소 가서도 교육을 해봤으니까 가폭 대상분들을. 하여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옵니다. 와서 이걸 상담을 하고 제가 저 판사님한테 소견서를 써보내. 이것도 사연이 길어요. 하여튼 초범은 재범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써줘야 되고, 재범 이상은 더 이상의 문제 행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써줘야 돼. 그래야 이게 판사님한테서 그 단어를 안 쓰면 절대 이건 소견서의 의미가 없어져. 이쪽에서는 그걸 갖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판사님이 상담사의 소견서상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판결한다. 판사의 판결문은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상담사의 소견서상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판결한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권고 수준에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전부 정착을 할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동부지법하고 수원지법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혼 재판. 이제 미성년자가 있으면 재판위원으로 가야 돼요. 재판으로 가야 되고, 미성년자 자녀가 없으면 그냥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때도 상담을 받으면 빨리, 숙려기간 빼고 빨리 이혼시켜 줄 테니까 상담 받을래? 그럼 또 상담 받으러 온대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 이제 그런 건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또 배워보기로 하고요. 자, 이 상담소에서 친고죄가 없어졌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얘가 시간을 저기를 해놨는데 자꾸 꺼지네. 이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직접 하실 수만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여기 잠깐 볼까요? 이 성폭력 범죄자들을 보면 80%
80% 이상이 약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의 가해자라는 거야. 아는 사람들이. 이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법이 바뀐 것이 13세, 이거는 조금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10년까지가 공소시효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물적 증거가 있다거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10년 더하기 또 10년이 추가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공소시효가 없는 거나 거의 다름없어요. 예. 자, 이런 어떤 그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오해로 인해 갖고 발생을 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친고죄가 없어진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 파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친고죄 폐지예요. 이 친고죄가 폐지되다 보니까 아무나 신고를, 내가 봤을 때 별일이 없는 건데 사실은 팩트는 별일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상하게 보이면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신고를 당하면 검찰까지 가는데 여기에서는 무혐의라는 걸 거의 내주질 않아. 왜냐하면 무혐의가 되려면 내가 아니오를 100%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CCTV가 있어도 내가 가서 좀 사정을 하면 절대 안 줘요. 경찰 입회하에서 가지. 근데 내가 피의자 신분에서 경찰에 협조를 구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내가 피해자라면 도와주지만. 그래서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까지 가면은 그냥 기소유예 이런 형태로 끝이 나. 기소유예는 뭐냐면 여러분 죄 없다는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처벌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해서 유예를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유죄예요. 유죄 사실상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한 번만 더 문제 생기면 바로 최소한 약식 기소로 가거든. 벌금형에. 여러분 이 범죄에서 무서운 게 벌금형이 나오잖아요. 초범일 경우에는 무조건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다녀서 사진을 찍어야 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혹시 오해가 물론 잘못을 했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로 인해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야. 저는 전자발찌 찬 사람도 만나보고 초범에서 4범, 5범을 만나니까 많은 걸 가르쳐 주더라고. 왜 거기를 학교라고 하는지를 제가 그제서야 알았어. 학교에 가면 많이 배운대잖아요. 그런데 저희 상담소로 5범인데 상담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양형 자료로 이런 걸 해보질 않았는데 처음이라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날 가르쳐줘. 5범이니까 이 사람은요, 변호사가 필요 없어. 자기가 과정을 다 처리해, 스스로. 변호사가 쓰는 의견서도 자기가 써. 왜? 변호사 없으면 의견서 자기가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 이 사람은. 경험이야, 경험. 경험을 못 따라가, 누구도.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 성폭력 특례법 하에서 벌금형만 나왔다, 얼마냐는 상관없어요. 벌금형만 나오면 초범은 무조건 10년. 여기서 7년을 착실하게 다니면 3년을 깎아줘요. 초범일 경우에만. 원래는 몽땅 20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러니까 10년짜리를 만들고 원래 있던 20년이 있고 30년짜리가 생겼어. 없던 30년, 10년하고 30년이 생겼어요. 저희 브로셔 보세요. 뒤에 가면 수정을 했어. 요 뒤에 가보면요, 수정을 해놨어요. 한 장, 여기 성폭력 범죄, 여기 가보면 벌금만 나와도 10년, 20년, 30년 차등 적용 이렇게 써놨죠. 1년에 한 번씩 사진 찍는다고. 이거 왜 수정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만들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애들 불러다 다 수정한 거예요.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20년이라도 돼 있으면 전부 10년, 30년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에서 멀쩡한 청년이 범죄자가 돼서 오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지 이거는. 잘못을 했으면 괜찮아. 우리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 교육, 이 PPT 다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반드시 교회에서 이 교육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성도님들을 의심해서 교육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고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왜 신앙생활 멀쩡히 잘하던 집사님이, 왜 멀쩡히 잘하던 이 청년들이 이 범죄자가 돼야 되냐고요. 말을 못해, 말을. 내가 아니오라. 그럼 변호사 선임을 하잖아요.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가요. 100%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멀쩡한 사람이 반성문 써야 돼요. 반성문. 근데 반성문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거 써본 사람도 그거 쓰기 어려워. 왜냐하면 이걸 내가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라고 쓰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반성문의 키워드가 딱 3개야.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신다면 2번 다시는. 여기 딱 키워드거든. 이런 반성문만 계속 써내면 판사님이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뭐 합의도 보셨고 뭐 또 탄원서도 내셨고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네. 그런데 뭐야 이거 반성문을 이렇게 써서 내려면 차라리 복사를 해서 내지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해 판사님이. 왜냐하면 반성문을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또 오면 제가 반성문은 그렇게 쓰면 다 퇴짜 맞으니까 진짜 반성문을 보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거든 판사님은요. 변호사의 의견서도 중요하고 다른 모든 양형 자료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쓴 반성문에 진짜 반성하는 선처해 주신다면 2번 다시는 잘못했습니다. 요 키워드가 요 말이 안 들어가도 잘못했습니다가 들어가야 되고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가 들어가야 돼. 그런 반성문을 써야 판사님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야 돼 나중에는. 근데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제가 교회 갔다 오라 그래. 여기서 이제 교회로 보내요. 제가 여기 오는 사람들은 하여튼 일단 요거부터 이 친고죄가 없어진 것이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이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퍼 안 올리는 거는 집에 가서 무조건 얘기들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어딨어라고 얘기들을 해.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요 이 상담소를 만약 운영한다면 모든 아파트의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서 이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거 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지 가지고 아파트 못 가지만 이걸 가지고 가면 모든 아파트를 다 갈 수 있어. 차근차근 설명드릴 시간이 한 10분 쉬어야 되나요? 쉴까요? 아니요. 그냥 다녀오실 때 있으면 조용히 다녀오시고요.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목사님들께서 요 PPT를 드릴 테니까 보시면 알아요. 목사님들은 날마다 이거 뭐 머리 두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보시면 이거 더하기 빼기도 가능해. 하여튼 보시고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 좀 특강 형태로 하셔서 각자가 교회에서 이걸 좀 하십시오. 하시면 지퍼 안 올렸다라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 돼 있다라는 걸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일반 사회 몰라. 어디 직장에서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인터넷으로 다 해버려요. 아이디 가지고 들어가서 수료증 출력 뭐 거기서 뭐 그거 다 끝낼 수 그런 식으로 합니다. 틀어놓고 안 들어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내가 그 짓 할 마음이 없거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수료를 해야 되니까 그냥 틀어놓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알 것 같아도 몰라. 우리나라가 법이 잘못됐어. 이 교육이. 그런데 우리가 이 상담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파트도 다 다녀야죠. 이마트, 홈플러스 이것 때문에 갈 일이 있어요. 다 갈 일이 있습니다. 어디든 가요 이제. 못 갈 데가 없고 못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 상담소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지역사회를 주도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 지역사회를 진짜 주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수료증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위력이 있더라고요. 친고죄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런 청년들이 문제가 됐어요. 새벽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젊은 청년들이 새벽에 막 조깅하고 마트에 가서 시원한 음료 하나 포카리 스웨트 쫙 마시고 이제 집으로 가서 출근을 하는 건데 급하니까 좀 어스름하고 하니까 놀이터 구석에서 소변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고생 둘이 지나가다가 신고를 한 거야. 어떤 남자가 놀이터 구석에서 자유행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여고생들이 장난을 친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알겠지. 그런데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요즘 여성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기분 나쁘다고 신고해버리고 뭐 한다고 신고해버리고 어깨 부딪히면 가슴 쳤다 그러고 이 표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이 너무 모른다. 나만 착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하고는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한 며칠 뒤에 경찰이 왔어. 집으로. 실례합니다. 예, 아무개씨. 예.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같이 좀 가재. 뭘 가? 뭐를? 아니 이만저만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뭐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가자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가면은 경찰서에서 그랬냐? 아니요. 그랬니? 아니요. 이것만 계속 반복해. 계속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하는 거잖아요. 경찰하고 검사는 미안한 얘기지만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직업상 이 사람이 왔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그럼 100% 의심을 합니다. 갖고 아니오를 입증하는 만큼만 줄어. 아니오가 입증되는 데까지만 줄어서 80%는 거짓말이야. 내가 입증하는 만큼만. 그러면 무슨 수로 입증을 해요, 그거를. CCTV도 다 확보됐습니다라고 해, 그 사람들은. 왜? 놀이터 CCTV 있으니까. 그럼 봅시다. 안 보여줘요, 절대. 보여줘야지 맞지. 예, 그런데 안 보여준다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얽혀 들어가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아. 옛날에 막 술 먹였어. 이 친구가 지하철에 앉아갖고 개슴치레 앉으면 다 휴대폰 하잖아요. 아주 그대로 들고 잠이 든 거야. 그런데 요 옆 라인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자는 것 같은데 자는 척하면서 왜 카메라가 앞에 있는 아가씨를 향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는 척, 나는 진짜 자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자는 척하면서 이거 찍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신고 몇 번째 칸 번호 남바 있으니까 지하철 수사대에 딱 신고를. 좀 있으니까는 지하철 수사대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이래요. 앞에 있는 아가씨도 기분이 나쁜 거야. 자는 척하면서 카메라가 나를 향해 있으니까. 그런데 자다 일어나서 카메라를 확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다 말고 놀려서 눈을 떴잖아요. 열어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뭘 열어? 너 휴대폰 열으라고. 갖고 갤러리 들여다보고 다 보니까 자기 사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깍듯이 사과를 하고 갔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수사대에서 왔잖아요. 그럼 실례합니다. 예. 이만저만해서 그분이 다 확인하고 당사자가 확인하고 갔어요. 간 거는 간 거고 신고는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일단 가주시라는 거야. 가달라는 거야. 가면은 지하철 내에는 늘 순회하는 그 경찰들이 있어요. 그 경찰은 거기 와 있어. 이건 몰카 사건이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몰카 사건은 여러분 경찰이 오면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휴대폰부터 압수해요. 휴대폰부터 압수하면 그 시로부터 고지를 하는 것이 이 휴대폰은 범죄의 이거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압수야. 이게 증거물이고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없으면 안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압수. 그러면서 바로 고지되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포렌식 들어갑니다 이거야. 디지털 포렌식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전부 뒤집어 엎어갖고 안에 있는 거 싹 끄집어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사진이 한 장 나왔어. 이상한 사진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치마를 길게 입어도 앉으면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올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면 무릎 밑에 내려오는 치마인데 앉으면 무릎 위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치마가 앉아 계시면. 그걸 위에서 이렇게 내리찍은 것 같은 사진이 한 장이 나왔어요. 경찰이 이거 언제 찍었습니까? 아니 나는 안 찍었어요. 물론 다 그거 날짜 나오지만 이거 언제 찍었어요? 다 물어보거든 일부러. 안 찍었습니다. 나 찍은 적 없어요. 이 휴대폰 누구 겁니까? 제 건데요. 언제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다. 누구 겁니까? 제 건데요. 이게 도는 거잖아요, 계속. 아니, 당신 거면은 이게 당신 휴대폰 아니냐? 맞다.
너 휴대폰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왜 인정 안 하냐 이거야.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온 집안이. 저놈 새끼가 대학을 보내놨더니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다고. 아닌데 이제 이런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이. 이게 친고죄가 폐지된 데서 오는 폐단이라고 보시면 돼. 당사자하고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다 입증이 됐고.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옆 라인에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신고하고 가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상대방,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에 대한 그 생각도 좀 여지를 둬야 되는데 그냥 신고만 해버려요.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 교회 가셔서 설명하실 때 이런 사례를 간접적이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버스 타시면 반드시 발목을 이렇게 꽈야 됩니다. 예? 발목을 꼬시라고 이렇게 무릎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발목만 이렇게. 왜? 조금만 긴장을 느슨하게 하시면 쩍벌이 되거든. 그러면 버스 타보시면 아시잖아요. 옆에 분하고 무릎에서 허벅지 그만큼이 닿게 돼 있어. 조금만 느슨해지면. 그러면 요즘은 여성분들 조용히 어플로 신고해버려요. 그럼 다음 장에서 경찰 아저씨 올라와. 실례합니다. 예. 뭘 신뢰를 해. 같이 가재 무조건. 만약 거기서 거부를 하잖아요. 저항을 하거나 하면 수갑 차고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그래. 버스는 그나마도 덜해요. 지하철 출퇴근. 요 경기도에서 이쪽 부천, 인천 이쪽에서 저 서울 가려면 복잡하시죠? 저도 부평 효성동에서 3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잡해요, 이 동네가. 지하철 타실 때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혹시 타실 일 있으시거든. 절대 여성분 뒤에 서 있지 마라. 여성분들은 아무 데나 서 계셔도 돼. 절대 안 잡아요. 출퇴근 그 복잡한 시간에 2인 1조로 경찰이 반드시 돌아다닙니다. 다행히 내 칸에 없으면 괜찮아. 뭘 칸칸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하철 2호선에서 신용사한테 걸리면 대책 없다고 소문이 나 있어. 신용사가 누군지 얼굴은 못 봤어요, 저도. 하여튼 여기 오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 그 사람은 인정사정을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여성 뒤에 서 있는 남성 딱 한 정거장 지켜봐요. 집에 가셔서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정거장을 왜 지켜봐? 나는 지금요, 내 앞에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일반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 복잡한 시간에 날마다 계단, 거기 내려가서 거기 서 있다가 거기서 타고 사람들 막 밀고 내리고 할 때도 그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서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 내릴 때 되면 거기서 딱 내려서 가야 타이밍 맞거든.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양보를 안 하려고 거기서 씨름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야, 보통들. 그런데 그 시간에 경찰이 와서 한 사람은 쪼그리 앉아서 다 사진을 찍고 접촉돼 있는 상태를 그래 놓고 앞에 있는 여성분은 한 정거장이 지나면 출입이 일어나 막 들고 나면서 이렇게 자리 이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리를 지킨다니까. 그리고 나서 문 딱 닫히면 조금 있으면 경찰이 와서 앞에 있는 여성한테 고지를 해요. 휴대폰으로. 뒤에 있는 남성이 당신을 성추행했습니다. 고지를 해요. 그럼 이 여성분이 뭐 별일이 없거나 말았거나 여성분이 아니오라고 해도 본직 단속 권한이 있는 내가 봤어요. 이게야 이거. 예. 그래 놓고 한 사람은 사진을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휴대폰 켜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봐. 접촉 안 된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데 그걸 잡으라고 거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가장 그쪽에서 승진율이 높은 데가 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승진율 높은 데가. 근데 재판까지 가면 경찰이 져요, 이거는. 예. 그 상황, 그래서 이 사건을 접수한 변호사는 그 시간대에 그 자리를 타본다고. 그걸 입증하려고, 아니오를 입증하려고 그 시간대에 그 지하철을 타봐요. 사무장이든 변호사든. 그 정도로 이제 이 싸움이 심해. 그런데 평상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탄다고요. 그 지하철을. 내 앞에 여성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나는 진짜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게 법이요 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검찰까지 가야 돼. 검찰까지. 그러면 초범 가면 다 물어봐. 저도 오면 다 물어보지만
어떻게 전에 이런 일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초범이 되는 거야. 그러면 10년. 아니면 기소유예. 기소유예만 가지고도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할 일인데요. 기소유예 한 번 받은 사람은 평생 몸을 보통 살해야 되는 게 아니야. 어디 가서 오해 한 번만 더 받으면 전에도 이런 일 있었습니까? 예, 한 번 기소유예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상습범인데 그때는 잘 빠져나갔네? 딱 이렇게 인지를 한다고. 봐주는 것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인정사정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알만한 교회 목사님도 부목사님이지만 다녀가셨고요. 청량리 그 큰 교회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다녀가시고요. 뭐 일일이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법무법인에서 보낼 때 제가 목사라고 알려주는가 봐. 그러니까 오면은 엉엉하고 울어. 일단 마음이 좀 놓이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제가 그러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삽니다. 모양만 다르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꺽꺽대면서 이제 억울한 이야기를 다 늘어놔. 변호사님한테는 그런 거 많이 안 들어주니까 잘 말 못하는데 저한테만 오면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통화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럴 때는 또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도 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서 교회도 못 나가 그러면 왜? 별일이 없었는데도 별일이 있어버린 거거든 이것은요. 그게 제일 억울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경비 업무를 보는 분인데 뭐 호프집에 가서 이렇게 직원분들하고 이제 호프를 한잔 하려고 가셨는 모양이지. 근데 테이블이 원탁인데 거기 그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쟁반이 이만한데도 뭘 다 맞고 쑥 들어오니까 비킨다고 이렇게 한 것이 이 손이 CCTV가 그래 이 손이 이쪽 힙을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스쳐요. 그런데 남편분이 저 뒤에서 카운터 있는 데서 보고 있다가 와서 시비를 거는 거야. 근데 아마 앞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왜 남의 마누라 이게 표현 그냥 할게요. 왜 남의 마누라 엉덩이 만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만진 거예요? 이 쟁반이 쑥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손이 스친 건데 이게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버튼이 사방에 있지만 옛날 엘리베이터는 그 문 앞에 하나밖에 없거든. 그거 좀 몇 층 좀 눌러주세요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그거를 누르겠다고 그 사람 많이 탄 데서 이러다가 옆에 있는 여성부터 이렇게 스친 거야. 시비를 누가 걸어?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전부 결국은 검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친고죄가 폐지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전부 다. 그리고 실제 사건들은 여러분 버닝썬 사건 아시죠? 버닝썬. 예, TV에 날마다 나왔었잖아요. 버닝썬이 뭐예요? 불타는 태양. 밤새 술 먹고 그 라이트 불빛 아래서 춤추며 노는 데야 거기가. 예, 밖에는 불이 꺼졌어도 거기는 밤새 태양이 떠 있는 곳이요. 이제 그런 데서 난리가 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참 어리숙해. 친구들하고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이 야 우리 오늘 클럽 갈 건데 너도 갈래? 아니 난 안 가. 야 임마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누가 너더러 술 먹으래.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구경만 해. 구경만 앉아서 누가 너더러 술 먹으래. 다 배려해 준대. 그런데 걸리면 꼭 그런 애들이 걸려와. 왜? 저놈들은 날마다 다니는 놈들은 어디로 무슨 일 있으면 어디로 빼내지 다 알아 얘들은. 근데 여러분 그런 클럽이라는 데가 저도 안 가봤지만 그날 가가지고 여성분들 힐에 밟혀서 발톱이 까맣게 안 빠지면 그건 1,000원이래. 그러니까 얼만큼 부대끼면서 밤새 거기서 술 마시고 노는지 아시잖아요. 힐에 밟혀서 발톱 안 빠지면 그게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건들을 다뤄봤는데 피해자로 나온 여성분 자기가 자기 먹는 거 사진 다 찍어서 보여줬어. 이게 얻어맞아서 멍이 든 게 아니라 밤새 춤추면서 부대껴 갖고 생긴 멍이라는 거야 이게. 그 정도로 비좁대요 거기가. 그리고 그냥 불야성이야 불야성. 밖은 다 꺼져 있어도. 그래서 강남은 낮에는 자고 밤에 노는 데가 강남이래잖아요. 내가 오죽하면 거기 직원한테 나 거기 구경 한 번만 시켜달라는데 아직은 못 갔어요. 거기 직원분이 증언을 하는 게 있어서 그래. 그 여자는요 여기 아주 상주하는 아가씨인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 들어왔고 이렇게 증인 쓰고 뭐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도 알게 된 건데, 나 언제 거기 구경 한번 시켜줘요. 내가 그랬다니까. 밤에 어떻게 노는지 보려고. 근데 클럽에서 만나면, 여러분 클럽에 오는 아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대충 그렇게 막 그냥 할 일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밤에 와서 그렇게 놀고 가. 그런데 밤새 같이 놀고요. 옷을 입었는지 걸쳤는지 모르게 입고 밤새 술 마시고 스킨십하고 이러고 놀다가 또 맘 맞으면 같이 가. 가는데 모텔 갈 때요. 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다 뭐라 그러지 그거? 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그거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어. 모텔을 딱 들어가면서 제 겁니까? 꺼놨는데 안 꺼놨구나.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면서 술 취한 척 하면서 벽에 딱 기댄대요. 그럼 CCTV 다 있잖아요. 찍고. 그러면 앞에 가던 남성이 와서 또 부축을 해서 가면 이게 강제자가 붙어. 예. 그래 놓고 밤새 있다가 새벽에 가서 들어가 있다가 집에 가는 길에 나갈 때 그런데 안녕 빠이빠이 나 경찰서 간다 신고하러 간다 그런데 대놓고 하는 거야. 대놓고. 왜? 너 나 강간했잖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분 모를 때는 세상을 편하게 다녀 우리가 길을. 근데 이걸 알고 나잖아요. 사람이 다 무섭게 보여. 안 무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죽어도 차를 갖고 다녀. 진짜 어디를 가도 무조건 차를 타고 가고요. 시내 나갈 일 있어도 복잡하잖아요. 갔다가 지하철 딱 들어갔는데 사람 많지 바로 전 나와버려요. 이게 제가 환자가 된 거야.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원래 지하철을 타면요 자꾸 저는 두리번거리게 돼. 왜? 여성분이 없는 자리를 찾으려니까 그래요. 모르면 아무데나 서 있잖아요. 편하게 서 있잖아요. 목사님도 두리번거리십니까? 아니잖아요. 두리번거리면 주목대상 1번이야 그 사람이. 경찰이 볼 때 자꾸 두리번거리면 그 사람만 지켜본다고. 그런데 저는 버릇이 두리번거리게 돼 있어. 그렇다고 노약자석에 가서 할머니들 계신 데 가서 서 있으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도 여자야. 왜 그래요? 수원에서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교회 옆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셔요. 근데 날마다 그 서로 동네니까 어르신 나오시면 인사도 하고 이런 사이인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다 할머니 나오시니까 가볍게 허깅을 하시면서 어르신 힘내세요 이러고 가셨어. 이틀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출두하시라고. 왜? 할머니 진술. 저 목사가 영감 죽고 나니까. 왜? 영감 죽고 나니까 저 교회 목사가 나를. 영감 있을 때는 안 그랬다는 거야. 영감 죽고 나니까. 그러면 경찰들도 다 알아요. 목사님이 거기에 마음 가지고 그랬지 않았다라는 걸 다 알죠. 그런데 법이야 법.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미쳐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아니라고 해도 뭘로 아니오라고 할 거야. 맞잖아. 끌어안았죠. 그분은 끌어안은 거야 나를. 목사님은 이 위로차 알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연상이 되잖아요. 가볍게 이렇게 하신 건데 이 할머니는 영감 죽자마자 저 목사가 날 끌어안았다는 거야. 새벽에 사람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할머니도 여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그 덕소에 있는 목사님 얘기가 웃겨요. 아버님이 90세가 넘으셨어. 그런데 이 아들 목사가 오면 그런데요. 야, 오늘 저 김양하고 이양하고 저 만나서 차 한잔 하기로 했으니까 용돈 좀 달라 그래서 늘 챙겨 드린대. 그런데 아버지 김양하고 이양이 누구예요? 98세 먹은 할아버지가 정정하신데 75세, 70, 80 가까이 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김양 이양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98세 연세에 78세면은 한참 말이지.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뭐 78세 할머니, 어르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안 그래. 아니에요. 우리도 마음은 늘 청춘이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분들도. 그러니까는 저 교회 목사가 나를 그 위로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날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게 그 부분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또 맞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받아요. 피해자 위주의 진술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경찰도 알아 뭔 소리인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야? 그러면 맞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갖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지 그거 무슨 흑심을 품고 끊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꼭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뿐만 이 사례만 가지고도 그냥 석 달 열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PPT는 제가 드릴 테니까 알아서들 보시고요.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간도 다 돼 가니까. 자, 성폭하고 가폭. 이 상담소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상담소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해주더라. 어떤 역할?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여러분, 우리가 관계전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관계전도. 이 상담소는 1차적으로 예방활동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예방활동을. 그런데 우리가 관계전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일 좋은 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관계를 형성을 뭘로 어떻게 할 건데 날마다 선물 들고 옆집에 그냥 나눠줘 봐야 그때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 상담소의 1차적인 주목적은 예방활동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예방활동 있죠. 이 활동이 관계 형성하고 100% 싱크로율 100%야 이게. 기가 막힌 매칭이 돼요. 활동, 관계. 이거예요, 이거. 이 상담소는 여가부,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여가부 여기 마크 찍혀 있죠? 국가기관 마크. 이거 하나가 굉장한 역할을 해줘요. 이게 빠진 거하고 이게 있는 거하고 전혀 달라. 지역에서는. 경찰서 갔으면은 담당 여경 여성과 담당 여경하고도 좀 도와주시려 하면 저랑 동행을 해줘야 돼요. 요청을 하면 다 해야 돼. 거기 사람 바뀌면 저한테 다 연락 와. 소장님 이번에 아무개 이거 발령받은 아무개 순경입니다 하고. 왜 저한테 보고가 와요? 보고 아닌 보고가 와. 왜? 협력기관이라서 그래요.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성폭, 가폭 이 상담소를 운영을 하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서론을 길게 해버렸나 봐요.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막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자, 성폭이든 가폭이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소가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소가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자, 그러면 성폭도 그렇고 가폭, 일반인은 4명이 있어야 돼요. 4명이 있어야, 동일한 수료증을 가진 4명이 있어야 이제 이 상담소를 개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은 5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폭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소, 가폭도 성폭, 일반인, 장애인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다릅니다. 없으면 기존에 있는 상담소에서 대신 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상담소를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상담소를 하게 되면은 내담자고 오면 상담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부터 해. 상담하는 게 조금 걱정이 많아. 이걸 하게 되면은. 저도 상담을 전공을 했지만 그래서 상담소를 하겠다 놓고 상담소를 개소해 놓고 몸만 쳐다보는 거야. 왜? 누가 올까봐 무서워서. 상담의 경험이 없으니까 누가 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 오나 하고 기다려서 문을 봐야 되는데 올까봐 겁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 상담소는 재밌는 게 뭐냐면 국가가 시스템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원스톱 시스템 들어보셨어요? 예, 원스톱 시스템, 또 해바라기 센터.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해바라기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1366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어. 이것이 전부 여기에 또 통합 시스템으로 통합지원센터가 또 하나 있고
자, 이 5가지가 있는데 통합지원센터까지 해서 5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스톱과 해바라기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의료 지원, 가폭 피해자분들 의료 지원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원스톱과 해바라기는 다 병원이야, 병원. 예, 병원이고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에다가 이걸 위탁을 해요. 병원이고 건강가족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담소를 하되 상담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이미 국가가 시스템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상담소는 주목적인 예방활동이다. 우리가 하려는 이 상담소는 내담자가 오면 전부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써주고 싶어서 애쓰고 뛰어다니고 뭐 다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리 안내하는 것이 가장 잘 도와주는 결과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돼요. 검색하면 다 나와 이거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원스톱도 뭐 다 귀찮아요. 그러면 1366만 기억하세요. 1366. 이 1366에다 전화를 하시면 여기는 이제 가폭을 전문으로 하지만 성폭이든 뭐든 전화 오면 24시간 받아. 이 상담소가. 그래서 이쪽으로 안내만 해주시면 여기서 사람을 태우러 와. 현재 여기 어디에 있는데 피해자가 지금 여기 있다. 그렇게 알려주면 거기서 태우러 와요. 태우고 가서 가폭은 거기가 임시 이제 대피소도 있으니까 보호시설이 따로 있긴 하지만 거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해서 이리저리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서 상담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해야 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게 됩니다. 또 배짱도 생겨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성폭력 상담소 가폭은 운영을 안 해봤지만 저는 권한다면 성폭력 장애인 쪽을 권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장애인 상담소는 사회 약자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가폭, 성폭 전국에 170 몇 개씩 쫙 있습니다. 지금도 다 있는데 장애인 상담소는 현재 22개밖에 없어요. 현재 장애인이라고 하면 사회 약자 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상담소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쪽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쪽은 경력 3년을 요구하자면 여기는 소장 1명에 대해서 여기는 경력 2년만 있어도 인정을 해줘요. 장애인 쪽은 봉사활동 경력 2년 갖고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담당 재량권에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상담소가 뭐 국가에서 월급을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건 차원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주도해 가보자라는 그 차원에서 전도를 1차적인 목적은 우린 전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담소를 가지고 전도하는 용도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주도해 가면서 활용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면은 너무너무 좋고 시간은 놀아도 가고 잠을 자도 가고 일을 해도 가요. 어떤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가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문제나 이런 거는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회는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 장애인 상담소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하고만 잘만 서로 이야기가 돼도 또 우리가 소장 경력, 이걸 하려면 한 사람에 대해서 소장 경력 3년을 꼭 요구하거든요. 이 분야에. 공무원 7급 이상으로 근무하면서 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장이 될 자격이 있어요. 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분야에 또 3년 경력이 있으면 또 상담소 소장이 될 그 자격이 있고요. 또 수료증, 이 100시간 수료증을 이걸 마치고 수료증을 가지고 3년 동안 이런 상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또 소장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결격 사유는 하나도 없는데 시작하려고 하면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소장 자격 경력 3년이 문제가 되더라고. 여기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그런데 담당 재량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여유롭게 가져보면서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뭐 복지넷이나 워크넷 같은 데다가 혹시 소장 경력 가지고 계신 분 구합니다 하면 또 충분히 사람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내가 그분에 대한 월급을 줘야 되니까 이제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뭐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내일 혹시 뭐 하게 된다면 내일부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상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 안 해도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잘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 안내만 해준다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도의 활용, 이 상담소를 갖고 지역사회를 주도해 보자는 거예요.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를 교회가 참여하되 따라가고 협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보자. 그러자면 이 상담소는 꼭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고 이 상담소가 있다면 못 갈 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 읍장님하고 이 상담소 소장이면 여러분 전국구입니다. 이 상담소 소장 파워가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장 명함 하나 가지고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읍장님한테 가서 읍장님, 우리 공감 심리 상담소하고 MOU 체결 좀 합시다. 뭐를 하는데요? 성폭력 예방 활동이요. 오남읍과 공감 심리 상담소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키로 한다. 제1조에서 8조까지 쪼르륵 있어요. 거기에다 서로 뭐예요? 사인하고 찰칵.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읍에서 이걸 안 한다고 하지를 않아.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읍장님이. 그 5급 공무원이거든요, 읍장이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다 그래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래서 어쨌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 동네는 이장님이 48명이 있어요. 500세대당 한 명이거든, 이장이. 이장님이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하여튼 그 48명과 읍장님은 한 달에 2번, 최소한 한 번 이상 회의를 해. 동네 이장님이 여러분 엄청 파워가 있어요. 선거할 때 되면 전부 다 이장님한테 와서 큰절해. 그 이장단 회의에는 반드시 그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읍장님이 설명을 또 해줘요. 이장단에는 이장단 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어. 이 협의회와 이장단 협의회와 오남리 양지리의 이장단 협의회와 공감심리상담소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에서 공동 대응키로 한다. 제1조 쪼라로. 그리고 나면 이장님들은 자기 아파트로 가서 모든 아파트에는 동대표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저 높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101동 대표. 그러면은 이 이장님이 저희 동대표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그러면 저희가 가서 또 MOU 체결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별로. 자, 대한아파트와 공감심리상담소는 월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활동을 하기로 한다. 제1조 쪼로록 8조. 월 1회예요. 한 달에 여러분 하루에 2번 가야 되는 아파트가 있어. 2곳 이상, 2번 이상 가야 될 때가 있어. 아파트 단지가 50개 아파트만 단지만 되면요. 하루에 2번을 가야 돼. 어디를. 어디는 한 번만 가도 되지만. 그래서 이 MOU 거기 체결할 때 거기에 몇 조 몇 호에 월 1회 이상이라고 해놓은 거야. 월 2회 이상 했다가는 큰일 나 바빠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꼭 안 가도 돼. 직원 중에 아무나 한 명만 가면 돼요. 대표로. 그러면 아파트에서요. 오늘은 공감심리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활동하러 나오시는 날입니다. 집에 계시는 노인네 분들, 강라인 반장님들, 집에 계시는 분들 나오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다 해줘. 우리가 주사랑교회에서 아파트 가서 전도하러 가면 관리소에서 오늘은 주사랑교회에서 미쳤다 그래.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에 그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아파트만 도는 거야. 그분들이 자기 아파트만 돌아요. 남의 아파트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다 보면은 그 국회의원이고 뭐고 냄새 잘 맡아. 사람 모여서 뭐 행사한다 그러면 날마다 뭐 한다 그러면 꾸준히 하면은 찾아와요. 좋은 일 하신다고 오셔갖고 막 큰절하고 90도로 절을 해. 그거 왜 와요? 사진 한 장 찍으러 오는 거지. 우리가 뛸 때 여기다 성포가 안 돼, 가포가 안 돼, 성희롱 안 돼, 어깨띠 띄고 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샘플들. 이 어깨띠를 메고 돌면은 그분들이 와서 수고하신다고 인사하면은 반드시 그분들 옆에는 지방 기자, 신문 기자들이 따라다녀. 그럼 어때요? 오신 김에 의원님도 같이 어깨띠 하나 메고 요 아파트만.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제일 앞에서. 그러면 알아서 다 그거 보기 좋게 다 찍어갖고 가요.
그리고 아이고 수고해달라고 그러면서 가요. 좀 이따 봐봐. 뭐지 그거? 그 팜플렛 뭐 날라오자 의정활동. 거기 보면은 1년 12달 한 것처럼 나와.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시켜놓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내 편이야. 그럴 때 어렵지만 의원님, 제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네, 만평 땅에다가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집 뒷동산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분쟁이 생겼는데 거기서 만평 땅을 줬어. 그런데 남양주 시 부지가 한 4,000평이 있어요. 그게 합쳐놓으니까 14,000평인데 꽤 넓어요. 산이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우리 지역에는 없어. 제가 다 전국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양주, 의정부, 남양주, 호평, 평내 요 라인만 요렇게만 없어. 예, 파주 저쪽은 다 있는데. 그래서 이거 져주세요. 그러는 거야. 땅도 남들은 수원 가보세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해. 그런데 여기는 땅도 나와 있는데 그걸 안 지어줘? 지어달라 그러니까는 뭐 다둥이 주택 지어갖고 분양 안 되나? 시가 돈 벌 생각만 해. 주민들을 위해서 나온 땅인데. 그래서 얘가 그거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만나고 뭐하고 하는데 이 공감 심리 상담소 소장 그러면은 뭐라 그러더라? 그 뭐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제가 그 제야의 고수식으로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평상시 안 나타나거든.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나타나갖고 이 손을 드니까 예, 하여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자격을 갖고 할 게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물론 법인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지역사회를 주도해보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번 전도하는데 지역사회 관계 형성하는데 한번 활용해보자라고 한다면 다 뒤져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을 안 보면서 사실상은 국가 자격이고 그러면서 이 수료증이죠. 자격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상담소 개소 요건이 되고 이걸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야. 제 표현이 그래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내가 안 하면 안 해도.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 보자라고 한다면 글쎄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생각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한 게 없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지역사회를 주도해 보자. 근데 뭘로 주도할 거냐?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를 다가서라. 그런데 사회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담소를 개소를 해요. 여가부가 없어져도 이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끌고 가든지 간에. 예, 그래서 그런데 교회 안에 두면 안 돼. 교회 밖에 둬야 돼 이거를. 예, 왜냐하면 다 법이 정한 게 있어요. 이게 법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 평수 15평 이상 미니멈 15평이에요. 실평수. 실제 이 상담소를 진행을 하려면 그래. 그런데 당장 경력자가 없어서 우리가 이 상담소를 바로 개소할 수가 없다면 담당 재량권이라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별도로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장애인 쪽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해보세요. 왜 제가 가폭 얘기는 잘 안 하냐면 가폭은 가끔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있어. 순교자적인 각오가 있어야만 하는 게 가폭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모든 상담소는 여러분 안에서 열도록 돼 있어요. 밖에서 못 열어. 그냥 막 열고 못 들어와. 왜 그러냐면 좀 보고 열어줘야지. 좀 살펴보고. 특히 가폭은 가해자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사람 몰래 때리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체면 같은 거 없어요? 뭐 아나무인격이지. 그래서 실제 가폭 상담소를 운영하다가 상담사가 칼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서랍 속에 가스총을 가지고 있어라. 또는 전기 충격기나 스프레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폭해 보실래요? 성폭해 보실래요? 성폭은 1년 12달을 가도 아무도 안 찾아와. 가해자가 절대 안 찾아와요. 그래서 편합니다. 다칠 일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가폭은 상담을 해도 그 결과가 절대 좋게 나오지를 않아. 왜냐하면 가해자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절대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거나 갖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순교할 각오로 사는 세상 뭐 좀 그러면 어때? 예, 그러니까는 하여튼 아무거나 우리는 이 상담소로 갖기를 원해. 그런데 기존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가폭은 너무 많이 개소가 돼 있어요. 장애인은 지역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22개밖에 없다니까 지금요. 예, 그 전국 성폭력 상담소 갖고 가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쭉 나가다가 경기도에 가면 공감 심리 상담소 있습니다. 거기. 예, 그게 저희 거예요. 오남리. 예, 오남리. 하여튼 7시 3분이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쭉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바빠 놓으니까 막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하면서 막 이게 전체적인 설명을 나름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성경책 한 권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길에서 그래 보세요. 저 미쳤다 그러지. 그러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는 바뀐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방법을 선택해 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김웅식 목사님이 제가 그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교회가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게 이거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한번 주도해 보자. 그러면서 모든 아파트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MOU 체결을 하면. 그럼 해주냐? 이건 해줘요. 그런데다가 각 아파트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있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이제 우리가 가서 교육하는 장소가 돼버립니다. 이 교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교육을 뭘 할 건데 여러분 거기 가서 이 성가폭 상담소라고 해서 절대 성가폭 안 해요. 이거는 그냥 겉핥기로 해야 돼. 사람들이 다 불편하게 생각을 해. 물론 학교도 딱 가잖아요. 수업을 하러 가면 위클에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위 조절 어디까지 수위 조절을 얘기를 해.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야. 아니 성폭력 예방교육 하자면서 뭘 가면 애들이 뭐란 줄 아세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우리 다 알아.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뭐 할 거냐고 묻는데 거기다가 그냥 수위 조절을 이만큼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여갖고 하면 애들이 시시해서 안 들어요. 그리고 여고생들 수업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여중생들, 여고생은 지금 안 그래. 여중생들이 그래. 여중생들 우리 동네에서 위쪽으로 가면 여중학교 있어요. 수업을 들어가니까 강당에다 모아놨는데 애들이 팬티가 다 보여. 앞에 딱 서면 팬티 다 보여요. 그러면 얘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데 집에서는 다 귀한 딸들이고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모임은 이상해져 애들도. 단체로 모임은 이상해져. 그래갖고 제가 대놓고 그런 거야. 야야 팬티 다 보이잖아.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은 수업해야지. 담요. 그래야지 수업이 돼. 근데 요즘은 애들이 하도 이제 가림막이 다 있더라고. 학교마다 이제 다 해놨어. 개인 책상에다가. 하여튼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애가 여중생들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업 집중 안 한다고 뭐 야단 쳤다가는 쉬는 시간에 와서 계단에서 안겨버려. 안기고 나서는 시비 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대. 하여튼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데 우리는 태평세월을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내가 그럴 일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그럴 일도 없을 거라고. 당연하죠. 그런데 엮인다니까요. 꼬이고. 지하철에서 멀쩡히 출근하다 말고 갑시다 그래. 어딜 가요? 내가 봤어. 사진 다 찍어놨어. 나 아무 일 안 했는데 수갑 차고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가야 돼.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저도 딸만 셋이에요. 별일 없는 다 남일인 줄 알았어. 근데 화장실에 밤에 그 사연이 있어요. 하여튼 다 문 녹화하고 문 다 열어보고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벌써 내리 찍고 있더래잖아. 그래서 그냥 아빠 저는 지금 튀어나가는 놈 새끼 좀 잡아요 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무리 봐도 없어. 잠실 공연 보러 갔다가 딸내미 데리러 갔는데 그 시간에 또 하여튼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일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고 아마 정치권에서 지금 시끌시끌한데 한동안 저것도 하여튼 시끄러울 겁니다. 당분간. 저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어찌 됐거나 이거 누구 당이 뭐 옳고 그리고 다 떠나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살아. 특히 여성분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면 화장실을 안 갔다 온대잖아. 가급적 참고 온대잖아. 그 병나지. 우리 애들 얘기해, 우리 애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걸 해결해 보자고 애들은 쓰는데, 그래서 고민들을 하고, 그러자면 교회도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고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에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을 하고,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도회도 좀 수월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육을 하다 말고 친구째 하나 갖고 다 끝난 예배가 아니고 예, 다 끝났는데, 하여튼 뭐 저는 이걸 놓고 갈 테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교회에서 반드시 이 교육을 한 번은 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하셔야 돼. 예, 그리고 집에들 가시거들랑 화장실 갔다 나오던 단속 잘해라. 왜? 여성분들은 열고 다니도 안 잡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무조건 잡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하철 탈 때 앞에 여성분이 있거들랑 절대 뒤에 서 있지 마라.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성분은 괜찮아. 뒤에서 엎여 있어도 안 잡아가.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김치 공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잔뜩 있어요. 아주머니 거의 일을 해. 김치 막 이것저것. 근데 젊은 청년 둘이서 막 김장, 그거 막 실어 나르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절이고 씻고 막 날라주고 그거 바를 때.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장난을 치는 거야. 청년들은 엉덩이를 치면서, 어이구, 이뻐, 일도 잘해. 아이, 하지 마시라니까, 하지 마. 자꾸 장난을 치니까 신고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어이, 젊은 양반들은. 봐봐. 다 엄마 같은 분들이야. 이거 설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거를 젊은 친구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 아줌마들을 통으로 다 고소를 하냐, 이거야. 아니, 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자꾸 하니까는 기분 나쁘니까 신고했는데, 남자잖아, 피해자가. 그걸 이해 못하냐고 경찰이 설득을 시켜.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요. 다 아저씨들만 잔데 아가씨 둘이 있어. 그러면 어이구 이뻐 일도 잘해. 이 순 독놈 같은 놈, 이 늑대 새끼들 다 그럴 거라고. 그걸 이해가 다 봐. 아가씨들 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야.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 청년 둘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 다 엄마 같은 분들이 그런 걸 이해를 못하냐고. 남자들끼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상사가 앉아있어. 이 친구 서 있어요. 야, 담배 한 대 피고 근무 나가야지. 이제 경비 쪽, 야간 광화문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야, 서 있고 난 앉아있어. 야, 그럼 어디에 위치가? 이 친구가 신고를 해버렸어. 왜?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같은 남자끼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절대 찜질방 가서 잠잘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얘기 나오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찜질방에서는 잠자는 거 아닙니다. 잠시 눈 감고 쉬는 것도 아니에요. 네, 큰일 납니다. 찜질방 가지 마세요. 좀 있으면 누가 나오고 깨워, 경찰 아저씨가. 그러니까 가지 말아요. 찜질방도 가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종로 쪽에 있는 찜질방은 절대 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샤워 딱 하고 그거 있잖아. 저 개인 이렇게 쉬는데, 예? 찜질방 가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쉬겠다고 들어놓으면 또 누가 들어와, 그리. 그러니까 종로 쪽은 절대 가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 하여튼 별게 다 있어, 우리나라에 구석구석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례만 갖고 이야기를 해도요, 오늘 밤을 새도 모자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공부할 때 프로이드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 도대체 프로이드 저 사람은 사람들이 밥만 먹고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한다고 생각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상담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지더라고. 하여튼 주일날 예배까지 마치시고 늦은 시간까지 또 오셔서 같이 시간을 가져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친고죄가 없어졌다더라. 이걸로 인해 갖고 오해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만 받아도 10년, 잘못하면 10년. 그 한 번 기소유예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오해 생기면 이제 진짜 범죄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성범죄자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예. 여차하면 20년만 받으면 명단이 등록되는 수도 있어. 공개까지는 안 가도.
그리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오해가 발생을 하면 거기는 벌금형이라는 게 없어요. 최하가 집행유예야. 그러니까는 교회에 오는 꼬맹이 애들 옛날에는 이쁘다고 엉덩이도 두드리고 머리도 쓰다놓고 뭐 끌어안아도 주고 뽀뽀도 해주고 내 맘대로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지금 그랬다가는 다 강제짜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아무리 교회 아이가 이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려면 악수를 하세요. 악수를. 이거는 전 세계 공통어예요. 악수는 인사가 이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영화 볼 때 외국인들은 왜 그 쪼그리 앉아서 걔하고 악수를 하나 그랬어. 그 나라는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쁘면 그냥 막 끌어안고 막 뽀뽀도 해버리고 지 맘대로 했어. 큰일 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도 악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쓰다듬는 것도 안 됩니다. 예, 여성분들한테는 이쁘다는 말도 조심해야 돼. 이뻐도 이쁘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것도 잘못 들으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회식하는 자리 어떤 경우에도 절대 여성 직원 옆에는 안 앉는 게 좋아요. 회식 자리 가시면 여성분들은 아무 데나 앉아도 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엄청 차별을 받아왔다고 이해하시면 덜 억울할 수는 있어 남성분들이. 그러나 지금 성폭력 특례법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못 빠져나가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길을 가든 뭐 사람 많은 데는 안 가는 게 무조건 좋아요. 사람 많은 데는. 가시거들랑 항상 주변을 살피셔야 돼요. 내가 있는데 여성분이 오면은 내가 딴 데 가야 돼. 오지 말라고 못해요. 버스 탈 때도 가급적이면 없는 빈자리에 앉으세요. 앉았는데 여성분이 와서 앉으면 어떻게 해? 딴 데 가라고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발목 꼬라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왜? 여성분들한테는 그게 법 적용이 잘 안 돼요. 물론 요 근래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죄가 걸렸어. 그게 성립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폭력 범죄에서 옛날에는 부녀라고 돼 있는 게 사람으로 바뀌었어. 사람으로. 부녀를 대상으로였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뭐 이것도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자, 뭐 궁금한 게 더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PPT 드릴 테니까 이걸 기초로 해갖고 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보내드려. 여가부 들어가셔서 그냥 있는 거 싹 가져다 쓰셔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져다가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든지 더하기 빼기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절대 빼먹지 마셔야 될 게 친고죄라는 거 빼시면 안 돼. 이게 가장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7시 15분이 돼버렸네. 예. 하여튼 주일 저녁에 힘드실 텐데 또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서 계시는 게 편해. 앉아서 듣는 게 엄청 힘든 줄 압니다. 어쨌든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